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조금 긴장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단독 미국이 역대급 전쟁 물자를 한반도에 총 집결 중입니다. 전면전을 결심했을까요? 지금 이 물자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뭐 훈련 상황 또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국지전 이게 아니고 거의 전면전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전쟁 물자를 동시에 한반도 주변으로 지금 총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계속 후속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간의 이 북핵 협상을 강조하던 미국이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데 북한이 5월 4일 그리고 5월 9일 날 이스칸더르형 미사일을 쐈죠. 여기기 힘든 그런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다가 참모들이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냉정을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지만 신뢰 위반은 아니다.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 대행인 셔너헌은 항상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지만 우리 국방부는 군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고 셔너헌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 물자가 한반도에 집결 중인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바다에 지금 정박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항구 외곽에서 바다에서 앵커링이라고 하죠. 이 닷을 내리고 바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전쟁 물자 수송함들입니다. 여기 지금 포항이고 여기는 부산이죠. 포항, 부산, 그리고 광양입니다. 포항, 부산, 광양, 진해 이런 항구들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사전 배치 전단들이 들어와서 전쟁 물자를 하역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포항 앞바다에 한번 보십시오. 무려 3척의 배가 수송선이, 초대형 수송선이 포항 앞바다에 앵커링을 하고 바다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척은 이 에드워드 카터 주니어라는 이 배는 부산 앞바다로 지금 항해 중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만 무려 6척의 초대형 전쟁 물자 수송함이 지금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동북아에 완전히 총 집결 중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에 지금 이제 병력 수송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물자 수송선들이고요. 그 물자라는 것은 탄약, 그리고 탱크, 장갑차 같은 그런 차량들, 그리고 유류, 이런 것들 다 해서 전쟁 물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싣고 있는 수송선들이고, 여기는 이제 병력 수송선이에요. 병력 수송선. 지금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도를 이 밑이니까 제가 옆으로 좀 빼놨어요. 오키나와에 병력 수송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코스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죠. 이거는 함대 보급함입니다. 이 함대 보급함이 큐슈의 서남쪽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함대를 보급할 수 있는 보급함이. 그러니까 어떤 함대가 오고 있는데 그 함대가 항구로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서 보급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달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제 눈에 저희의 정보망에 파악된 이 사전 배치 수송선들, 물자, 장비, 병력 수송선들만 무려 13척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로 집결 중에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이건
이란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포항 앞바다에 또 광양으로 오고 있고 부산으로 오고 있는데 이란하고 관계가 없죠. 지금 이란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 관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란으로 가려고 하나? 그런데 아닙니다. 이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로 가려면 여기가 아니고 파나마 운하를 건너러 가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북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육군용 장비 물자를 싣고 있는 배, 육군용 장비, 그리고 해병대용 장비 물자를 싣고 있는 배, 공군용 탄약, 해병대용 탄약, 육군용 탄약, 그리고 병력 수송, 그리고 함대 급유, 물자 보급, 또 해병대용 장비 물자, 그리고 해상에서 항구를 대신해서 아예 MLP라고 해서 해상에서 그냥 접안을 해가지고 항구를 대신해가지고 거기서 물자를 내리고 공기부양정으로 상륙시키고 하는 그런 MLP까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포르를 출항했어요. 그리고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와이어미미 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육군 한 개 사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모든 차량, 탱크, 장갑차, 자주포 이런 모든 장비, 차량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지금 접안을 하고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육군 한 개 사단입니다. 한 개 사단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해병대 3개 여단입니다. 그리고 육군 한 개 사단, 그리고 육군 한 개 기갑여단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해병대 3개 기갑여단이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그 장비들을 다 싣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게 한 3개 여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토에서 따로 추가로 한 개 기갑여단, 그리고 한 개 기갑사단이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탱크, 장갑차, 자주포, 트럭, 또 헬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군용 탄약, 그리고 육군용 각종 포탄, 미사일 이런 육군용 탄약, 해병대용 탄약 이런 탄약 수송선도 다량으로 지금 집결하고 있고요. 병력 수송선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정말로 미국이 전쟁을 준비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강력한, 더 많은 전력이 지금 이 지역에 왔거나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태평양 전역에서 감지되는 이상징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쭉 놓고 보면 이렇게 한눈에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한반도에 6척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이런 쪽에 일본에 한 3척, 그리고 괌에 지금 또 1척,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런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해상 부두 수송선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동중국해로 북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샌디에고 북쪽에서 한 개 기갑사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싣고 지금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전면전을 준비한 것일까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항공모함이 3척이 왔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습 상륙함이 2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이 그 정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이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았어요. 2017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물론 전체 다 합하면 이것보다 많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시에 오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 정보망에 포착이 된 것들만 이 정도인데 혹시 포착이 안 된 이런 또 물자 수송선, 차량 수송선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혹시 훈련 중에 있냐? 한미연합 어떤 그 보급훈련, 군수지원훈련 또는 상륙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좀 대규모로. 없답니다. 그런 게. 없대요. 없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군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든지 독자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배들만 지금 우리 한국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앵커링을 즉 정박하고 있는 해상에서 부두가 아니고 해상에서 바다에서 정박하고 있는 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터 주니어라고 하는 이 배는요 부산 인근 해역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닷을 내리고요.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가 용선 계약으로 빌렸죠. 사용 중인 컨테이너 수송 사전 배치선입니다. 미 육군 한 개 전투여단이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탄약과 물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무려 74,500톤급입니다. 미군의 한 개 전투여단이 30일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물자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부산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있습니다. 찰턴이라고 하는 이 배는요, 역시 부산 앞바다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요, 미 육군용 차량과 헬기 등 중장비를 운반하는 차량 수송선입니다. 1,500대의 차량과 컨테이너 200개 운송이 가능하며 한 개 기갑여단과 보름치 물자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62,700톤급의 수송선입니다. 미 육군의 한 개 기갑여단이 쓸 수 있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험비 트럭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차량 장비가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또 그들이 보름 동안 작전할 수 있는 기름, 탄약, 포탄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수송선입니다. 그리고 헬기까지요. 육군 한 개 기갑여단은 또 미국은 공격 헬기도 있지 않습니까? 헬기까지. 그런 배가 지금 부산 앞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네요. 또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있는 배인데요. 스타캠이라고 하는 이 배는 미 해병대용입니다. 미 해병대용 차량과 전투장비, 물자를 수송하는 55,123톤급 사전 배치선입니다. 해병 원정군의 주요 전투장비를 작전 지역까지 수송하며 자체 크레인을 통해서 기동 상륙 지원선 MLP 지금 싱가포르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옆에 있는 시커먼 배가 MLP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크레인을 통해서 내려주면 공기부양정을 싣고 부두가 없어도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도 이 배를 통해서 이 MLP란 배를 통해서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MLP고 그런 MLP에다가 바로바로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엄청나게 큰 크레인을 통해서 바로 해상에서 모든 장비를 입항하지 않고도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 스타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항 앞바다에 대기하고 있고요. 또 이건 그 미 해상수송사령부가 민간 선박을 임차해서 사전 배치선으로 운용 중인 공군용 탄약 사전 배치선입니다. 피셔라고 하는 배인데요. 만재 배수량은 41,000톤급. 이건 항공 탄약 그리고 항공유 이런 물자를 탑재하고 사전 배치선단에 배속되어 운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군 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공군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그 비축 물자 말고 추가로 좀 공군을 위해서 미 공군을 위해서 더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이 안에는 미사일, 폭탄, 제이담 이런 각종 미사일,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이 잔뜩 실려 있죠. 항공유까지.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게끔 이 사전 공군용 탄약 배치선까지 지금 한반도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사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술 더 떴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전단이 5월 12일 날 출항했습니다. 이 레이건 항모 전단은 지금 한 달 정도 이 요코스카에 그 입항을 해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쉬었겠죠. 그런데 하필 5월 12일 날 지금 이 배들이 한반도에 총집결해 있는 이 상황에서 5월 12일 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요코스카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혼자 출항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풀 편제를 갖추고 이지스함들 잔뜩 데리고 잠수함, 핵잠수함 호위를 받으면서 출항을 했는데 추가로 핵잠수함 2척을 더 증원받았습니다. 투산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이 배들은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그래서 기존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기존 핵 잠수함들이 지금 있는지 바닷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존의 레이건을 서비스하던 핵 잠수함 외에 추가로 투싼과 오클라호마 시티 핵 잠수함이 지금 두 척이 하와이에서 더 왔습니다. 또 이 투싼과 오클라호마 시티는 두 척 다 공이 토마호크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12발씩 쏠 수 있는 그런 대지상 타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핵 잠수함입니다. 자, 5월 10일 어떤 날입니까? 바로 북한이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두 번째 쏜 5월 9일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이 5월 10일에 출항했으니까 오늘 5월 15일 그러면은 이 한반도 어딘가에 동해에 들어와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큐슈 남쪽에 있든지 아니면 동해로 들어왔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와스프 원정 타격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과 작전을 다 마치고 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프 원정 타격 전단이 일본,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을 마치고요.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항해 중인 것이 5월 14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남쪽이니까 지금쯤이면 큐슈 또는 제주도 남쪽쯤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LPD 상륙함 그린베이와 LSD 상륙함 애슐랜드가 배속되어 있으며 F-35B 그리고 MV-22B 오스프리 이런 것들을 다량 탑재해서 공중 강습 임무 대기 태세로 작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배들만 가지고도 헬기와 오스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500명 정도의 한 개 대대 이상의 해병대원들을 공중 강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기부양정을 통해서 이 한 2200명 정도의 해병대원을 상륙시킬 수가 있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정 타격 전단인데 여기도 역시 이런 이지스 구축함들까지 풀 편제를 해가지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출발해서 오키나와를 5월 14일 날 통과했으니까 5월 15일 현재 아마도 제주도 남쪽 또는 큐슈 인근쯤에 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지금 제주도 남쪽에 있든지 아니면 동해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서해로 들어갔든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일본에서 함대 보급함이 큐슈 남쪽 해상에 대기 중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이 와스프 원정 타격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훈련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미군들은 훈련 마치면 모항에 들어가서 휴식합니다. 또 보급을 받죠. 그런데 모항에 들어가면 이틀과 3일 정도는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 뭐 외출 내박도 가야 되고 보급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입항하지 않고 혹시 그 함대 보급함이 바로 큐슈 앞에서 이 와스프 전단을 기다렸다가 해상에서 바로 보급해주고 지금 동해 또는 서해로 가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과 합류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총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또 강까지, 연안까지 그리고 하천까지 올라가서 작전 지휘하는 연안 하천전대가 지금 괌에 증원되어 왔다.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특수부대들이 대규모로 침투해서 뭔가 작전을 하고 이 배들을 타고 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바다로 후퇴하는, 퇴출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강에 있는, 강가에 있는 어떤 지점을 타격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죠. 추가로 공개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그 훈련,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훈련이죠. 여기에 이 헬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밑에 지금 이제 중상자를 여기 이 헬기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중상자를 지금 대기시켜 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해상에서 작전하는 복장이 아니죠. 이 사람들. 당연히 육상에서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 육상에서 뭔가 특수 임무를 하고
배를 탄 듯한 그런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상자가 발생해서 헬기로 이송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2연안하천전대가 지금 괌에 지금 원정단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본토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을 통해서 대규모로 뭔가 진입작전을 하고 퇴출작전을 하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죠. 요코스카 옆에 있는 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는,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입니다. 거기에서는 밤마다 계속 야간에 수직이 착륙,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 수송기가 밤마다 공중강습 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보면 이거 정말 미국이 뭔가 큰 군사작전을 준비해왔고 이제 혹시 실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비행기들인데요. 이 비행기 뭐 그냥 예객기입니다. 이게 5월 11일 날, 이게 C-40이라고 하는 수송기예요. 미 공군의 수송기인데 5월 11일 날 한 대, 그리고 5월 12일 날 한 대, 5월 13일 날 한 대가 왔는데, 이 비행기들은 뭐 하냐? 5월 11일 날 온 비행기는 C-40C라는 그 비행기가 왔는데, 이게 장관급 VIP 수송기입니다. 미 본토에서 요코타 기지로 왔고요. 5월 12일 날은 C-37A라고 하는 중소형 수송기인데, 역시 이거는 고위, 군 고위 장성용 VIP 수송기입니다. 이게 하와이에서 역시 요코타로 왔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은 또 역시 C-40 이 비행기입니다. 역시 장관급 VIP 수송기가 하와이에서 요코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G20 정상회담이 곧 열리니까 그거 의논하러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20을 의논하려면 미 본토에서 와야죠. 그런데 하와이에서 온 이 비행기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G20 가지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미 본토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장관들이 또는 장관에 준하는 그런 인물들이 와서 G20을 의논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대규모 어떤 그 군사작전 전에 혹시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대규모로 고위 어떤 그 장성 또 고위 관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들이 큐슈에 지금 대규모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큐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와스프 항모 그 원정 타격 전단하고 합류해서 뭔가 또 일본의 수륙기동단도 뭔가 작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또 의심 또는 걱정, 이런 것들도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결단했나? 김정은이 미사일을 2번 연속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분노했지만 주변의 말로 분노의 트윗을 날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셰너헌 국방부 장관 대행, 이런 사람들이 군사작전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3척의 원정 장비 물자 수송선들 그리고 병력 수송선들이 저희 정보망에 포착이 될 정도면 북한의 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과 압도적으로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북한 군 당국도 당연히 파악했겠죠. 그러면은 이 사인은 아직은 내가 안 한다. 아직은 안 한다. 그러나 나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나를 지금 성가시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어도, 그러나 마음먹으면 김정은 너를 오늘 밤에도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짜 무는 개는 이빨을 들어대지 않습니다. 짖지 않아요. 그냥 물어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저는 오히려 더 무서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G20쯤 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G20쯤 해서 만약 미사일을 또 쏘거나 뭔가 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도발을 한다면 지금 한반도에 총집결 중인 이 전쟁 물자들, 병력 수송선들 세보니까 3개 해병 기갑여단, 1개 미 육군 기갑여단, 1개 미 육군 기갑 사단의 탱크, 장갑차, 자주포 모든 전투물자를 실어나르는 이 수송선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함부로 도발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경고해 줍니다. 비핵화 결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장비 물자들을 가지고 이 전력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전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가 다시 2탄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잡은 신인균의 국방TV의 특종 전면전에 준하는 대규모 전쟁 물자가 한반도에 총 집결하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